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여기를 알아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는 게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인데, 제 질문은 그거예요. 우리가 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과학의 발전과 기술의 발달에 대해서 논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근원을 그리스 철학부터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 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혼자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여러 문명의 영향을 받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학의 역사 같은 걸 공부할 때는 일반적으로 4대 문명이 어떻게 발달을 했나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메소포타 문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4대 문명 그러면 어디예요? 일단은 우리가 좀 이따 배우게 될 여기에 써 있는 메소포타 문명이 하나가 있을 테고, 이 메소포타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강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은 티그리스 강이나 유플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생긴 메소포타 문명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데 피라미드가 있는데, 그리고 파피루스나 스핑크스가 있는데, 파피루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글을 써야 되는데 거기 파피루스라고 하는 거에다 그 강에서 나는 식물 줄기에다 글을 썼잖아요. 이걸 처음으로 만들어냈던 데가 어딜까요? 여러분들은 물론 피라미드를 잘 알고 있겠지만, 맞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나일강에서 발달한 또 하나 문명이 이집트 문명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말하는 데는 어딜까요? 도르만 같은 것들이 잘 발달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공중 목욕탕 같은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0, 1, 2, 3, 4 같은 이런 것도 처음으로 만들어냈어요. 또 기호 문자 이런 것들이 발달했던 문명, 여기는 어딜까요? 맞아요, 이쪽은 인더스강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문명이 생긴 인도 문명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문명이 있죠?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황하하구 양쯔강을 중심으로 발달한 여기에 중국 문명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갑골 문자라든가 또는 농경사회가 발달을 했었는데 조나 수수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재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일강 문명, 그리고 인도 문명, 중국 문명으로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세계 4대 문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메소포타 문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 있던 문명의 영향이 나중에 그리스 시대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이쪽 메소포타 문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먼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실제는 메소포타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오리엔트 문명이라고 하는 거의 일부잖아요. 그러면 오리엔트 문명이라고 하는 건 어디예요? 맞아요, 오리엔트 문명은 세계 4대 문명 중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또 하나 그 옆에 있었던 이집트 문명을 합친 거잖아요. 이 두 개를 합친 거를 우리가 오리엔트 문명이라고 해요. 근데 이 오리엔트 문명 중에서 우리는 지금 메소포타 문명, 다시 말해서 티그리스 강하고 유플라테스 강에서 발달한 메소포타 문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 지역 자체가 어디냐면은 지금 보면은 여기에요. 여기가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있고 이쪽에 유플라테스 강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어디냐면은 여기가 지중해예요, 지중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쪽이 지금 어디예요? 여기가 아프리카 쪽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아라비아 반도 쪽이에요.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어떤 게 어느 나라예요? 맞아요, 여기가 인도 지역이에요. 바로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티그리스 강과 유플라테스 강 바로 요 근방에서 생긴 문명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처음에는 요 강의 하구 쪽, 바로 이쪽에서 이렇게 문명이 발달을 하다가 이 범위 자체가 점점 이렇게 넓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위에 있는 거는 그때 있었던 기원전 4000년에서 기원전 600년경까지 티그리스 강과 유플라테스 강 유역에 있던 이런 도시들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여기나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 쪽에 그림을 보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논할 때는 두 가지 문명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디냐면은 하나는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빌론에서 생긴 바빌로니아 문명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번 시간에 바로 이 문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 얘기 중에 우리가 여기에서도 천문학 같은 것들, 다시 말해서 그때 당시에는 천문학이라고 보기보다는 초기 우주론 같은 것들인데 우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거잖아요. 바로 이 점에 대해서 나중에 포인트를 맞춰서 이렇게 설명을 해줄게요.
지금은 우리가 과학사를 논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래서 문명을 한번 살펴보고 그 뒤에는 우리가 결국에는 바로 여기서부터 생각한 사고들이 쭉 내려가서 나중에 누구예요? 맞아요. 코페르니쿠스가 천문혁명을 일으키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로 거기까지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거예요. 물론 지금은 대략적인 역사만을 이렇게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먼저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데는 현재로 봤을 때는 이라크 지역이에요. 그리고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여기에 티그리스 강하고 유플레스 강 주변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18세기부터 이렇게 대대적인 발굴이 됐어요. 발굴이 됐는데 결정적으로는 여기에는 쐐기 문자, 서령 문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점토판에다가 이렇게 갈대를 가지고 이렇게 글자를 찍어서 만든 그 글자, 여러분들도 아마 사진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바로 그 글자를 여기에 있는 언어학자였던, 독일에 있던 언어학자였던 그루테 펜트라고 하는 이분이 처음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 문자가 거의 정확하게 해석이 돼요. 그럼 문자를 해석하면 어떤 걸 알 수가 있을까요? 거기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상당히 오래된 바로 이 시대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때부터 얻은 결론은 그거예요. 이 지역에서 약 한 BC, 기원전 10,000년 전부터 5,000년 정도 사이에 이렇게 영구 정착지들이 이렇게 성생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특징이 어떤 거냐면 약 한 3,200년 전부터, 물론 이거 다 기원전이에요. 이때부터 수메르인을 중심으로 도시들이 이렇게 건설이 됐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토기라는 거 알죠? 맞죠? 여기에서도 이렇게 토기, 다시 말해서 용기들이 있었고, 이 시대는 청동기 시대예요. 청동기 시대로 이렇게 전환이 지를 때 이쪽에서 문명이 발달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먼저 또 하나를 정리해 볼 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일 잘 알고 있는 거는 아마 여기에 있는 함무라비라고 하는 왕일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함무라비라고 하는 법전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먼저 여기 수메르인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함무라비 왕을 중심으로 해서 바빌로니아 문명에 대해서 조금 전에 잠깐 설명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여기 업적이라고 하는 거는, 함무라비 왕의 업적이라고 하는 거는 법전이 제일 유명하고, 그리고 또 대다수가 나라를 통일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도량형 같은 걸 통일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달력을 먼저 만들고, 이렇게 보면은 그 뒤에 아드카어라고 하는 언어를 이렇게 보급을 했대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이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두 가지 문명, 수메르 문명하고 그리고 또 하나 바빌로니아 문명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지방 특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 특징. 여기는 어떤 특징이 있는 거냐면, 지역이 여기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개방적 지형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면 요충지예요. 요충지. 그렇죠? 이쪽 인도, 그리고 이쪽에 아라비아 반도, 그리고 이쪽에 아프리카라고 하는 요충지예요. 그래서 이런 지형을 우리가 개방적 지역이라고 해요. 근데 개방적 지형에는 일반적인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제일 많은 게 사람 왕래가 많겠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지역은 교역이 발달을 해요. 그러면 교역이 발달하면 사람들끼리 많은 무역을 했겠죠. 그러니까 교역과 상업이 발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약점도 있어요. 어떤 나쁜 점이 있을까요? 맞아요. 그쪽에서 도시가 생기고 교역이 있고 그러면 부가 축적될 때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아요. 잦은 이민족들의 침입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침입을 했다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전쟁이 잦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특징이 보면은 여기가 개방형 지역이기 때문에 교육과 상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민족들이 자주 침입을 했고 전쟁이 많다 보니까 도시에 흥망성쇠가 많았던 지역이에요. 그 특징을 갖고 있는 데가 바로 여기에요. 여러분들은 먼저 그 지역적 특징을 먼저 이해를 하고 수메르와 그리고 또 하나 바빌로니아 문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일단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참 이런 거 놀랍죠. 여기에 글자를 해독을 해가지고 그쪽 세상을 지금 다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나중에 이집트 문명을 논할 때도 여러분들이 거기 보면은 이집트 문명은 로제타 스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로제타 지역이라고 해서 여기 있네요. 요 로제타 지역, 여기에서 나폴레옹이 원정을 갔다가 여기에서 돌을 하나 발견을 해요. 근데 거기에도 문자가 세 개로 돼 있어요. 세 개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거는 고대 이집트 문자예요. 여러분들이 상형 문자라고 알고 있는 거, 바로 그거를 그 로제타 스톤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거를 번역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집트 시대에 그때 왕의 이름도 알고 그때 문화도 알 수 있는 게 바로 그래서 그래요.
자, 그러면 그런 거 보면은 참 언어학자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구호 같은 것들을 지금 찾아내서 연구를 해서 그걸 알아낸다는 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기본적인 지식은 이렇게 얻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여기 수메르 문명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봤을 때 일단은 청동기를 바탕으로 한 문명이에요. 먼저 그 점을 먼저 이해를 하고, 따라서 먼저 여기 수메르인들의 이제 과학과 기술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먼저 수메르라고 하는 거는 메소포타미아 남쪽 지방이에요. 아까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설명을 했냐면, 여기 티그리스 강하고 유플라테스 강의 아래쪽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문명이 시작을 해서 위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나중에 이 지역을 전체를 이렇게 커버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문명이 발달해 나가요. 바로 그래서 지금 수메르인들은 바로 이 아래쪽에서 처음에 이렇게 문명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그리고 이 지역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의 남부지방을 이렇게 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이 이쪽 수메르 문명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의 문명의 기초는 여기 있는 거 청동기 문명을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발달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청동기 다음에는 어떻게 가요? 그렇죠? 그 뒤에는 철기로 가죠. 결국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쪽은 나중에 히타이트라고 하는 철기를 사용하는 다른 문명을 만나서 망하게 돼 있어요. 결국에 멸망은 그렇게 돼요. 이쪽에서는 청동기를 사용을 했는데 히타이트 그쪽 문명 쪽에서는 철기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철기가 훨씬 더 날카롭잖아요. 청동기에 비해서 날카롭고, 또 하나 청동기에 비해서 훨씬 더 가벼워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쪽이 멸망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 거기까지 이렇게 알아보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또 하나 알고 있어야 될 게, 일단은 정치 상황을 조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때도 여기 보면은 왕정이었었어요. 왕정인데 이때 신권 정치라고 하는 걸 했어요. 보통 신권 정치는 재정 일치 정치하고 같이 이루어져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제라고 하는 거는 제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두 가지 역할을 했던 거예요. 제사도 담당했고, 제사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신에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정치도 담당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권한을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맞아요. 그런 권한을 신한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마치 신을 대신하는 입장, 바로 이런 입장으로 해서 이렇게 신권 정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 지구라트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신전을 세웠어요. 이게 다 이렇게 벽돌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큰 신전을 세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는데, 이 당시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지역이 개방적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가 잦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전쟁이 잦았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때 가지고 있던 여기에 수메르인들의 종교관을 살펴보게 되면은 워낙 전쟁이 잦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먼 미래를 생각하거나 어떤 꿈을 생각하거나 이러기는 힘들었겠죠. 그렇죠? 바로 그래서 이때는 어떤 식 종교관을 가지고 있었냐면, 당장이 급한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종교관이라고 하는 거는 먼 미래지향적으로 맞춰져 있거나 이런 관념보다는 현세적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오늘 당장이 급한 거예요. 오늘 당장 내 모습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교관을 우리가 현세적 종교관이라고 해요. 이런 현세적 종교관이 있던 게 여기 수메르인들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현세적 종교관이라고 하는 거는 또 어디로 연결될 수가 있냐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오늘 이제 불안해요. 그럼 이 당시에 과학은 아직 발달을 별로 안 했어요.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지금도 보면은 이런 것도 만들었어 할 정도로, 여기 일단은 신전을 봐도 그렇겠네요. 이런 신전도 만들었어 할 정도로 과학은 발달했을지 몰라도 아직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기술은 없었을 거잖아요. 의학도 없었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은 현세적 종교관은 가지고 있고, 그러면은 그 뒤부터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당시에 미신이 있었겠죠. 다시 말해서 무당, 우리말로 하면 무당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바로 하루하루가 급하기 때문에 점성술이 발달을 해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점성술 알잖아요. 별점 보고 하는 그런 점성술이 발달을 하면서 결국에는 그런 점성술 같은 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국에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맞아요. 오늘 좀 뒤에 나올 그게 천체 물리학 또는 천문학적으로 이렇게 발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갔죠? 바로 그런 식으로 있던 시대가 바로 여기에 수메르인들의 시대였고, 그들의 정치 세계와 그리고 또 하나 종교관과, 그게 이제 좀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과학과 기술력이었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쨌든 여기를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거예요. 이쪽에서 보면은 도시가 개방적이니까 교육이 활발하고 상업도 발달했겠죠. 하지만 이 대신에 약점도 있었어요. 이민족이 자주 쳐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잦은 도시국가들이 이렇게 흥망성쇠를 했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강하구 쪽에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던 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맞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농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농업이 발달하면 많은 사람들이 더 살 수가 있었을 테고, 그러다 보면은 도시국가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알아보고 이제 이쪽에 넘어가서 몇 가지 문명에 대해서만 알아보죠. 수메르인들의 특징은 어떤 게 있는 거냐면 이 글자예요. 글자. 아까 제가 화부터 양쯔강 쪽에 있던 중국 문명을 얘기를 할 때 갑골 물자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집트를 얘기를 할 때 그 나무 껍질에다 쓴 파피루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잖아요. 인간의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준 게 바로 뭐냐면 정보 전달일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게 정보 전달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쉽게 말해서 디지털 혁명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로 정보 전달을 혁신적으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당시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초기 상태니까 단지 글자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그걸 기록으로 남기는 게 목적이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래서 이쪽 수메르인들도 다시 여기에 보면은 점토판에다가 여기에 이걸 쐐기 문자라고 해요.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이쪽이 아까 봤지만 강하구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진흙 같은 게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점토판으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갈대를 꺾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글자를 이렇게 찍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쐐기 문자 또는 서령 문자라고 해요. 그리고 이 문자를 언제쯤 만들었냐면 기원전 3000년경부터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현재 기록 또는 발굴 중에서 최초의 문자예요. 이게 우리가 수메르인들이 만들어 놓은 가장 위대한 업적 중에서 하나예요. 이렇게 우리가 글자를 만들고 기록에 남겼다는 건 뭐예요? 그 기록 자체가 다시 말해서 요즘 말로 하면 정보가 후대로 넘어갈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한번 찾아봐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거래했던 내역들이나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점토들이 지금도 발견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까 토기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것도 이렇게 그게 여기 보면은 채색 토기도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물론 저 토기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돼요? 석기시대, 구석기대 넘어오면서 우리가 토기라고 하는 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인간의 삶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쪽이 우리의 지식 문명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생활 문명을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토기라고 하는 거는 그때 음식을 먹고 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 저쪽에다 저장하는 방법으로도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토기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도시국가 형성 못지않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청동기 문화를 아까 기반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청동기 문화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그냥 구릿만 있으면 약간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청동기 문화는 구리에다가 주석을 섞는 거예요. 섞어서 좀 더 단단하게 만든 게 이게 청동기 문화예요. 이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도구 같은 것들을 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 도구를 제작을 할 때 다음과 같이 이렇게 황금투구도 나왔어요. 기원전 26세기. 그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약한 근 4,5,000년 전이잖아요. 4,5,000년 전 바로 그때 이렇게 황금투구 같은 것들을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위쪽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뭐냐면 이 당시에 전차예요. 전차가 이렇게 이미지화되어 있어서 지금도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당시에 어떤 문명을 가지고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일단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에 보면은 점성술이 발달을 해요. 점성술이 발달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그 개방적 지역이라고 하는 특징 때문에 여기에서 뭐가 많이 있었다고 했었어요. 맞아요. 잦은 전쟁이 있는 거예요. 잦은 전쟁이 있다라고 보면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 사람들은 현세적 종교관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었었는데 당장 오늘이 급한 거예요. 당장 오늘이 급할 때 불안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점을 받겠죠. 바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점성술로 발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보면은 드디어 달력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달력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육집지법 그리고 또 하나 원주일 같은 것들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요 내용을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육십진법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이 육십진법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현재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어디에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맞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물론 이 육십진법이 이 뒤에 설명할 바빌로니아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그쪽에 바탕으로 해서 현대에도 우리가 한 시간을 몇 분으로 나눠요? 60분으로 나누죠. 바로 이런데 이때 만들어진 여기 수메르인 그리고 또 하나 바빌로니아인들이 사용을 했던 여기에는 육십진법이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원주일 같은 것도 지금 보면은 우리 생각보다 상당히 먼저 만들어졌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우리는 수메르인들의 과학과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수메르인의 과학과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어떤 생각을 해볼 거냐면 이제 바빌로니아로 넘어가죠. 바빌로니아로 넘어가서 여기 바빌로니아가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메소포타미아를 처음으로 통일을 해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